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그야말로 불바다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거의 초록색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대부분이 지금 빨간색으로 변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가 빠졌고, 이더리움도 마이너스 5%, XRP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 정도가 더 빠졌고요. 이것도 오전 9시 이후로 조금 올라와서 이 정도이지, 실제로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7%, 8% 정도까지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38,300불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 한때는 37,000불, 그러니까 38,000불도 깨져가지고 37,700불까지도 떨어졌다가 조금 소폭 다시 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도 어제 다시 쫙 빠지면서 807원을 찍고 다시 조금 올라와서 지금 830원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4월 20일 이래로 양봉이 하나도 없이 리플은 계속 내리고만 있습니다. 갈라는 더 상황이 안 좋은데요. 현재 가격이 214원인데 1월 말에서 2월 초에 그때 200원 초반에서 계속 놀았는데, 그때가 200원도 깨져가지고 196원을 찍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새벽에 206원까지 떨어져가지고 거의 그때 가격을 근접해서 다른 코인보다도 갈라가 조금 더 많이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이 이렇게 좋지가 않은데, 이게 꼭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95%로 꽤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2.38이니까 꽤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미국 증시가 이렇게 마이너스, 나스닥 같은 경우 이렇게 마이너스 3.9%, 마이너스 4% 정도까지 빠지는 이런 날이 흔치가 않아요. 제가 예전에 봤었던 책 중에 내일의 부라는 책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스닥이 마이너스 3% 이상이 빠지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빠질 수 있으니 그때는 시장에서 나와서 나중에 다시 진입하는 게 낫다, 뭐 이런 논리로 얘기를 한 책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마이너스 3% 찍은 날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꼭 그 책대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지만, 아무튼 이렇게 전반적으로 미 증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이 빠지면서 우리나라 역시도 지금 11시 10분 현재 마이너스 1% 넘게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렇게 미 증시가 많이 빠지는 것을 보고 어떤 이유가 있나 저도 좀 아침에 검색을 해봤는데, 이 기사가 아침에 나왔어요. 그래서 블룸버그가 분석한 나스닥 4% 급락 이유 5가지 해서, 그 5가지가 무엇이냐, 그 5가지를 테슬라, 그러니까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다고 이사회와 합의를 했잖아요. 그 트위터 인수 소식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마이너스 12%니까. 그리고 또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또 다른 하나는 중국 코로나 위기 고조, 또 네 번째로는 우크라이나 핵전쟁 우려, 또 5번째는 넷플릭스 충격 기속 등 해가지고 이 5가지를 뽑았어요. 근데 저는 이 5가지를 보고 그렇게 새로울 것이 없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다 기존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 다 반영하고 있었던 뉴스거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하락은 어떤 큰 악재가 터져가지고 빠졌다기보다는 그냥 빠질 때가 돼서 빠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사는 이제 러시아가 폴란드, 불가리아에 가스 공급을 27일 오늘 날짜로 해서 중단을 한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에너지를 무기화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전쟁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으니까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이 경기 침체도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다고 이사회와 합의를 했는데, 만약에 인수를 못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1조 3천억 원의 위약금을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미달러로는 이게 10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제 머스크가 인수를 하기로 한 이 금액이 총 465억 달러 중에서 255억 달러는 은행 빚으로 해서 부채 조달을 하는데, 나머지 대한 금액이 정확하게 아직 밝혀지지가 않았대요. 그러니까는 머스크가 추가적인 투자자를 또 데려올 수 있고, 아니면은 머스크가 갖고 있는 테슬라 지분을 매각을 해서 돈을 가져와야 된다, 그런 소식도 있고, 또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게 되면 테슬라의 경영에 집중을 하지 못해서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이 테슬라의 주가도 마이너스 12% 정도가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트위터를 머스크가 인수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이유로 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좀 반등을 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또 오히려 이제 시장이 이렇게 빠지니까 트위터가 인수를 한 것이 이제 악영향이 됐다라는 또 반대 기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뉴스라는 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게 이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설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나스닥뿐만 아니라 이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겪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그냥 빠질 때가 돼서 빠진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승을 한다는 것은 하락이 있기 때문에 또 상승도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떠한 큰 악재로 이렇게 시장이 빠진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안 좋은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플 소식도 또 한번 전해드리면, 리플 CEO 빵영이 SEC가 소송에 승리하더라도 리플 비즈니스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내용을 간단하게 좀 보시면, 빵영이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회사가 이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싸움에서 졌다는 가정하에 운영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리플의 기록적인 성장률은 미국 밖에서 나오고 있고, 또 미국 밖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리플의 고객 중 99%가 미국 이외의 결제 회사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XRP라는 게 대표적인 미국 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 미국 코인이 지금 미국에서 제대로 사업도 못하고 확장을 못해가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SEC와의 싸움에서 졌다는 가정하에 지금 미국이 아닌 미국 밖에서 사업을 계속 확장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시장이 떨어지더라도 일단 리플은 열심히 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도 오늘 나왔어요. 리플랩스 리플 유동성 허브 올해 안에 이렇게 정식 버전으로 출시한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27일 오늘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 기업 GBC 코리아가 리플랩스와 함께 서울 신라호텔에서 대한민국 블록체인 관련 컨퍼런스를 한대요. 그래서 리플 CTO 데이비드 슈와츠도 직접 오는 건 아니고 화상으로 기조 연설을 한다고는 들었어요. 거기서 또 어떤 새로운 소식이 있을지 모르니까 혹시 나오게 되면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시장이 전반적인 약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서, 보시게 되면 공포 탐욕 지수는 현재 익스트림 피어로 극단적인 공포 상태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피어인 공포 상태였는데 오늘은 다시 이제 극단적인 공포 상태로 돌아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에다가 이제 힘들어 하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리플은 안 될 듯 그냥 팔고 접어야겠네요. 또 다른 분들은 이제 리플 계속 가져가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한 구독자님께서는 내가 이제 리플 투자하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고민을 오랫동안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제 2시간 전에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밤새 고민한 끝에 실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다 잊고 XRP를 넥소에 장기 묻어둘 건지, 아니면 비트코인으로 100% 또는 비트 반, 이더 반 해서 포트폴리오를 다시 짤 건지 밤새 고민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장기적으로는 안 좋을 예상 같아서 이 상황에서 합의가 와도 펌핑이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결국엔 비트로 100% 전환을 했고, 그리고 스스로 공부한 바 XRP에서 그렇게 긍정적인 비전을 찾을 수가 없었고 오로지 소송 합의 기대 한 가지만 보고 있던 건데, SEC는 합의해줄 의사가 없어 보이고 연말까지 갈 것 같기 때문에 비트로 존버하다가 연말쯤 다시 XRP를 노려보는 것이 나을 것 같다. 그 전에 합의가 돼서 올라가게 되면 어쩔 수 없고요 라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저는 이런 결정도 응원을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리플이 정답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리플을 꽤 많이, 그리고 또 장기간 갖고 있었는데, 제가 리플을 매집할 돈으로 다른 코인, 이더리움이라든지 아니면 에이다라든지 아니면은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이런 코인들을 매집을 해서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리플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안겨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결과론적인 평가를 내려보면 제가 리플을 선택한 거는
좋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미래에도 좋지 않은 선택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홀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저의 생각인 거고, 여러분도 이 투자에 있어서 여러분이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이유로 지금 리플을 갖고 있고, 내가 이 리플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을 갖고 얼마나 홀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진지하게 이번 기회에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큰 돈을 버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이런 하락장을, 이런 변동성을 견디기 싫다 하시면 지금이라도 손을 털고 그냥 안전한 시장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큰 부자나 큰 수익은 그냥 마음 편한 그런 큰 고통 없이 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마음 편히 돈을 벌면 누구나 돈을 벌고 또 누구나 뛰어드는 시장이 되겠죠. 지금 이런 시장 상황을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이번 기회에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정말 이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이라도 떠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다라면 나는 극소수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의 고통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이 고통은 극한의 기쁨으로 바뀔 것이고, 그리고 또 시장이 막 환희에 차올랐을 때 내가 왜 저렇게 떨어졌을 때 왜 안 샀지? 라는 생각을 또다시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생겨납니다. 네, 오늘도 좀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시는 거 저도 느껴지고, 저 역시 뭐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런 고통쯤이야 라는 이런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